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진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이죠. 제가 예전에 사진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그 인물의 얼굴이라고 그러죠. 이 얼굴은 반드시 하얗게 나와야 되고 도자기처럼 매끈하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빛이 상당히 고르게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역광이잖아요. 인물 사진 많이 안 찍어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냐면은 얼굴을 밝게 나와야 되니까 노출값을 조정해 가지고 밝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보정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조명을 터트려 가지고 앞쪽에서 그런 식으로 밝기 차이를 배경과 인물을 좀 줄여 가지고 해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둡죠. 톤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마치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의 한 장면처럼 이 스틸컷을 딱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토그래퍼의 의도가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된 거죠. 현장의 분위기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제 인물 사진이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얼굴에 밝게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연 가서도 이제 항상 이제 많은 분들에게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역광에서는 어떻게 하죠? 선생님 역광에서 플래시는 어떻게 써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질문 자체는 되게 괜찮은 거죠. 괜찮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실 분위기거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이 포토그래퍼가 조명을 써서 찍게 되면은 분위기 자체가 많이 없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현재 포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포토그래퍼 같은 경우는 약간 차분한 느낌의 조금 무거운 느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물을 이쪽으로 배치를 해서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수준 높은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인물 사진을 한두 번 찍어서는 이거 알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신선한 느낌이 들죠. 프레시한 느낌이 드는데 의도적으로 포토그래퍼가 조금 물기에 젖은 헝클어진 머리라든지 배경에 조금 화이트 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좀 청초한 컬러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장의 사진, 앞서 본 사진과 무거운 느낌의, 그리고 지금 보시는 조금 화이트 톤의 깨끗한 느낌, 좀 청아한 느낌이라 그러죠. 그러한 느낌의 사진과 포토그래퍼가 원하는 분위기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인물에 눈에 초점을 맞추고 구도, 구성 이런 거 잡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게다가 포즈까지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나중에는 분위기를 보게 돼요.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이제 찍으신 포토그래퍼 분께서는 아까 전 사진과 느낌이 많이 다르죠. 확실히 인물 사진을 많이 안 찍어 보신 분이 찍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심도죠. 심도가 상당히 조금 너무 얕다. 두 번째가 관광 렌즈를 썼는데 35mm 정도 쓴 것 같거든요. 그런데 35mm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찍다 보니까 얼굴에 왜곡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점이 나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았냐면 팔 쪽, 이쪽에 맞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야 가야 되는 부분이, 만약 이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초점이 안 맞다는 것을 판단을 하셨으면은 상당히 여러분은 사진을 잘 찍으시는 거고, 사진을 상당히 많이 보신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눈에 초점이 맞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은 사진을 보시는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더욱 중요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분위기, 아까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보셨다시피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포즈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힘이 느껴지는 포즈잖아요. 근데 인물의 표정도 그렇고, 근데 그런 힘이 느껴지는 포즈를 하는데 배경 흐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힘이 들어가야 되는 팔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배경 흐림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조리개를 이렇게 항상 개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조리개 1.4, 저도 조리개 1.4 렌즈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리개 1.4다 그럼 항상 조리개 1.4로만 찍어야 되느냐? 아니죠. 무거운 느낌이나 힘이 있는 느낌으로 갈 거면은 조리개를 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경 흐림을 항상 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디까지 초점 맞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배경 흐림이 보여주는 이유가 뭐 보케 모양이 어떻고 이런 것을 제가 소니 렌즈 리뷰할 때도 그런 것을 크게 많이 얘기 안 하죠.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진에서 보케 모양이 뭐가 이쁘고 뭐가 안 좋다 그런 게. 그래서 일단은 조리개를 얼마나 조일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사진을 접근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인물 사진을 앞으로 찍어 보실 때 있잖아요. 조리개를 조여서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은 사진이 지금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제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경우를.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예전부터 말이죠. 정말 오래전부터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했어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볼 때는 하루에 막 100편, 200편 볼 때도 있었고 말이죠. 정말 많이 봤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만큼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애니메이션의 장면들을 봐요. 그냥 재미로만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애니메이션의 장면에 나오는 그 빛의 방향이라든지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것에 따른 전체적인 배경의 그림체라든지 그리고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이 그림 잘 그렸다. 그리고 이제 그거 사진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내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인물이 저쪽에 있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대입을 하면서 연습을 좀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도 좀 연습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림에도 광각이 있고 망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은 광각 렌즈 썼네, 요 그림은 망원 렌즈 썼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진에 대입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역의 취미 활동과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과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분위기를 읽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지만 여러분은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잡지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는 게 좋아요. 단순히 이제 암기하는 식으로 포즈를 막 이렇게 외우고 하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외워서 지속되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명함의 대비죠. 명함의 대비를 이용한 사진인데, 이건 이제 앙리 브레송의 사진 거장이죠. 앙리 브레송이 상당히 많이 찍은 스타일의 사진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태영 작가님께서 이런 사진의 스타일로 찍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일단은 그 사진을 보면은 대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 그래야지 흑백으로 표현했을 때 상당히 그 부분이 임팩트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밝은 쪽에는 밝은 피사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흑백으로 들어갔을 때 배경에 묻혀버리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토그래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을 찍을 때 좀 용기도 좀 필요해요. 이거 캔디드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캔디드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똑같거든요. 저는 캔디드를 부정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사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전제 조건이 돼야지 그걸 사진으로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관대하게 보는 편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굳이 미러리스나 뭐 DSLR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카메라들 쓰면 찍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카메라가 크기 때문에 피하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1인치 이미지 센서 있죠. 그런 걸 쓰거나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 쪽으로 아예 그냥 가고, 장비가 아니라 사진 쪽으로 예산을 돌려버리게 되면 좀 더 여러분이 좋은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런 스타일로 사진을 찍어서 취미용으로 뭐 앨범을 몇 권 만들어서 선물로 주거나 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봐도. 일단 포토그래퍼의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포토그래퍼가 운이 좋아서 만약에 그 잠자리가 앉아있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찍었다면 상당히 프레이밍에 대한 훈련이 많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사진을 찍어내야 되니까. 순간적인 포착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보통 꽃이 이렇게 시들어져 있으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죠? 그런데 이 포토그래퍼는 그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프레이밍을 잡고 어떤 다른 피사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운도 있어야 되겠고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포토그래퍼의 실력이 일단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흐린 날이나 아니면 비가
막 그친 정도? 그 정도의 날씨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런 날 이런 사진을 찍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으로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느낌으로 확 가버리는 거죠. 예. 비네팅을 살짝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있으신 분이 찍은 사진인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못 찍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사진 보고 저도 배웠거든요. 제가 사실 누구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강연도 가고 그 다음에 책도 내고 이렇게 해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제일 잘 찍는 건 아닙니다. 예. 찍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찍는 것도 어느 정도 찍긴 찍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에 풍경 사진이나 요즘 은하수 되게 많이 오르는데 그 풍경 사진 찍으시는 분들 그리고 접사 사진 찍으시는 분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저 같은 경우는 와 저거 찍는데 정말 힘들었겠다. 와 저거 찍는데 진짜 고생했겠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지? 뭐 이런 느낌들 있죠.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사진 몇 장 안 봤죠. 많이 안 보고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사진은 처음에는 누구나 선명한 사진을 찍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선명한 사진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시가 돼요. 그리고 그 당연시 되는 것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게 되죠. 사람의 눈높이가. 그리고 이제 외부 장비 플래시라든지 조명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분위기를 보게 돼요. 풍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를 봐요. 분위기를 보고 그걸 내가 사진으로 온전히 담아냈다. 그러면 그것은 감성이 있는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누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책도 많이 읽고 아까 전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TV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면서 스스로 어떤 영감을 계속 깨우쳐야 돼요. 깨우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노트라든지 이런데 저도 메모장 여기 있거든요. 거기 계속 기록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록을 해요. 제목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저 메모하는 습관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사진이 안 넣을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사진을 조금 배우시는 분들 단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의존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